광주 민주항쟁의 중심이었던 광주 금남로에서 5.18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5.18 기념일을 앞두고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주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충돌은 없었지만 내일은 더 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광주가 고립되고 언론이 통제된 상황에서 5월의 진실을 외부에 알리고 시민들을 도왔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광주를 다시 찾은 그들을 만났습니다. 20년 전 타임캡슐을 함께 묻었던 영호남의 초등학생들이 성인으로 다시 만나 봉인됐던 추억을 해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은 39주년 5.18입니다. 5.18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지금 광주에서는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80년 당시 항쟁의 중심이었던 광주 금남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남궁옥 기자, 지금 전야제 행사가 한창이죠? 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39년 전 그날처럼 민주주의 소를 외치며 이곳 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 가득 모였습니다. 오늘 전야제는 80년 5월 시민들의 행진을 재현한 민주평화 대행진으로 시작됐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의 발원인 광주 1구에서 시작된 행진에는 5.18 유가족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의 지도부도 행진에 참여해 5월의 진실을 밝히고 평화로 나아가는 길목에 함께했습니다. 전야제에 앞서 오늘 오후 금남로에서는 5월 광주의 대동정신을 담은 거리굿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조금씩 절정을 향해 가는 전야제는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직접 시민군이 돼서 항쟁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해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5.18 당시 학생이었던 세월호 엄마와 위안부 소녀가 손을 잡고 진실을 향해 행진하는 공연도 펼쳐집니다. 전야제는 밤 10시쯤 참가자들과 풍물패가 함께 어우러진 대동 한마당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내일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39주년 기념식이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오후에는 금남로에서 역사 왜곡 처벌 등을 촉구하는 범국민 걸기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이런 추모 분위기 속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오늘 광주에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진원지인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80년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공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서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18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5.18 정신을 폄훼하러 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가짜 유공자들 색출하기 위해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가 하지만 전남대 교수회와 민주동호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이들의 집회가 5.18 희생자를 욕보이는 폐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5.18 기간 우리 대학의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5.18 정신을 훼손하려 하는 지금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제사상을 걷어차겠다는 폐륜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집회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보수단체들이 5.18을 폄훼할 의도가 없다면 5월 영령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폄하할 생각이 없었고 했었다면은 이미 그곳 가가지고 사과도 하고 그랬을 텐데 좀 시위 자체가 그냥 앞에서 보이고 싶은 면만 보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좋게 안 보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집회를 외면하거나 차분하게 대응해 별다른 마찰은 없었습니다. 5.18 기념일인 내일은 기념식이 열리는 5.18 민주묘지와 금남로 등지에서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서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비상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1980년 광주는 고립됐습니다. 계엄군은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세웠고 언론은 제 할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의 진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종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1980년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광주에 와 있던 폴 코트라이트 씨.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끔찍했던 광주의 5월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When I'm there with two of my patients, a young man was killed right there. And so it was clear that something horrible had happened in Gwangju. 당시 24살이던 코트라이트 씨는 계엄군의 잔악행위를 목격하고 다른 단원 3명과 함께 부상자 이송과 시신 수습을 도왔습니다.
외신 기자들을 병원 등으로 안내하며 광주의 참상을 외부로 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계엄군의 포갑이 극에 달했던 5월 25일, 포트라이트 씨는 광주를 에워싼 군을 피해 산길로 6시간을 걸어 광주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바로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찾아 광주의 참상을 알리려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And we spent 2 hours sitting in the embassy waiting to tell my story. Nobody came. So nobody at the embassy took my story at that time.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미국인 데이비드 세터화이트 씨도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광주의 선교사가 보내온 사진과 정보들을 일본 잡지에 싣고 뉴욕타임즈 등 외신 기자들에게도 제공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인 고 힌츠페터 씨도 이 과정에서 정보를 얻어 광주에 들어왔습니다. And we were just helping. But to be moved by the passion of the Korean people, we could not be quiet. 자국 군대가 총칼을 겨누고 언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광주를 지키고 알리고자 했던 외국인들의 헌신은 39년이 흐른 지금도 진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종훈입니다. 지난 3월 전두환 씨의 재판이 열린 날 법원 건너편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쳤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학교 아이들이 오늘 주먹밥 518개를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발포 명령. 빼앗아 가려고 한 광주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어. (5.18) 때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는 신군부의 시민 학살이 의도적이었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도 헬기 사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5.18) 때 부상자를 치료했던 의료진들은 M16 총상 환자와 확연히 달랐던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17살의 나이로 기독교 병원에서 간호실습을 하고 있었던 56살 최윤춘 씨. 아직도 1980년 5월에 목격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총탄이 쏟아졌고 환자를 태우고 오는 차량에도 헬기에서 군인들이 총을 쐈다고 말합니다. 느닷없이 비행기가 그렇게 헬기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렇게 총을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총을 쏘고 있는데 헌혈, 행렬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산인해가 돼버리는 거지. 헬기가 날아온 방향과 헬기의 비행 높이, 그리고 헬기에서 발사된 총알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이게 모래에 섞인 이렇게 흙으로 된 적인데 이렇게 탕탕 이렇게 튕기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편이 이렇게 튕기듯이 탕탕탕탕 이렇게 튕겨지듯이 쏴지고. 최 씨의 증언은 고 조비오 신부와 피터슨 목사의 헬기 사격 증언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시민들을 치료했던 의료진은 총을 맞은 환자와 사망자들 가운데 총상 정도가 확연히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기관총으로 쏘는 것 같은데 기관총이 아니라 아마도 헬기 사격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앞에 사람이 이렇게 얼굴만 있고 뒤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제가 봤어요, 직접. 헬기에서 발사된 기관총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상처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총상 그러면 뭐 총 맞고 뭐 사망하고 그랬었는데 헬기 사격은 이 다리가 없어져 버린다든가 머리가 아까 같이 이렇게 뒤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전일 빌딩 천장에 남아있는 선명한 총탄 흔적, 국가수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당시 의료진들이 목격한 끔찍한 상처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18 당시 의료진들의 기억과 이후 드러난 정황들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18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시민들을 향한 발포가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신군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말해줍니다. 전두환 씨가 법정까지 가며 헬기 사격을 처절하게 부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장근입니다. 5.18 39주년을 하루 앞두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는 오늘 오전 9시 30분 국립 5.18 묘지에서 100여 명의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를 열고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옛 국군 통합병원 터에 국가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담당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들어섭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입지 선정을 논의한 결과 광주에 건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트라우마 센터 위치는 광주시가 제안한 서구 화정동 옛 국군 통합병원 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는 관련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부터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국립으로 격상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년 전인 1999년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 우정을 나누자며 영호남 초등학생 1000여 명이 타임캡슐을 땅에 묻었는데요. 약속한 20년이 흘러 이제 성인이 된 당시 학생들이 다시 모여서 자신들의 소망을 담았던 타임캡슐을 열어봤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기로 우리들은 꿈과 희망을 가꾸고 끈끈한 우정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영호남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던 애띤 모습의 13살 소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그 소녀가 20년 전 다짐을 다시 외칩니다.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가꾸고 끈끈한 우정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1999년 한 목소리로 변치 않는 우정을 다짐했던 영호남의 초등학생들이 이제 30대가 되어 다시 모였습니다. 자주 만나 지역의 벽을 허물자는 취지로 땅속에 묻었던 약속 카드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축구 선수의 꿈을 꼭 이룰 거라던 소년. 자식을 데리고 와서 같이 저거 열어보면 재밌겠어요. 저는 지켜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행사를 했는데. 지켜지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근데 뭐 다른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20년 전 꿈과 우정을 다짐한 약속 카드를 타임캡슐과 함께 묻은 영호남 학생들은 모두 1000여 명. 어린 시절 꿈을 이룬 학생도 다른 길을 걷는 학생도 있지만 20년 전 다짐했던 꿈과 희망은 아직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전라도 남자를 만나서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 편견 없이 저를 막 지도를 해준 덕에 지역 감정 없이 잘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의 벽을 허물자는 약속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다시 만나자는 약속만은 지켜낸 20년 전 초등학생들. 다시 20년 뒤 지역 장벽이 없어진 세상에서 펼칠 멋진 중년의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총괄 코치 제도를 폐지하는 등 코칭 스태프 보직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기아는 김민호 야수 총괄 코치를 수석 코치로 임명하고 강상수 투수 총괄 코치와 이대진 투수 코치, 포우조 타격 코치는 2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또 1군 투수 코치는 서재훈과 앤서니 루루, 타격 코치는 홍세환과 정성훈 코치에게 맡겼습니다. 한편 기아의 새 외국인 선수 터커는 27만 달러의 입단 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한화와의 원정 경기에 첫 출전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일부러 차량에 부딪혀 합의금을 타낸 혐의로 3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저녁 6시 30분쯤 광주 북구 삼각동의 한 주차장에서 48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 트렁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힌 뒤 차량에 치였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7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감되는 등
동종 전과만 11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먹거리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나주에서 열린 선포식에서는 전국 로컬푸드 관계자와 농업인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차별 없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다짐했습니다. 또 선포식에 이어 농수산물 유통 과정과 학교 급식 체계도 점검해보는 먹거리 포럼도 함께 열렸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잇따라 면담하고 지역 현안 사업 11건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박능 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립심뇌혈관 질환센터 호남권 설치와 전남의 의과대학 설립 지원 등 6건을 건의하고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는 여수 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과 국립섬발전연구원 설립 등 현안 5건을 건의했습니다. 목포시의 근대자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한류 드라마 관광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공모 선정으로 지원받는 국비 5천만 원 등 모두 1억 원을 들여 드라마 촬영지 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 콘텐츠, 마케팅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포시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영화가 촬영됐고 특히 영화 1987의 촬영지인 서산동 연인의 수퍼는 지금까지 7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농식품부의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을 규탄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과 전국 양파 생산자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만생종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늦어도 4월 초에는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데도 뒷북 대책에다 수입 물량 방출 자제 등 내용마저 부실해 양파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정부 비축 수매 확대와 공공수급제 도입, 남북 농산물 교류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 중국시장 개척단에 참가했던 지역 기업이 상담 2개월 만에 중국 수출에 나서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3월 중국 시장 개척단에 참가한 여수 지역의 수산물 가공 처리 업체가 중국 바이어 5개사와 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삼치 10만 달러 상당을 선적해 수출했습니다.